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그럼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지난 시간에 제가 나지와 건부지까지 설명드렸거든요. 오늘은 그 7페이지, 그 7번에 있는 토지 종류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 7번에 보시면 먼저 공지라는 게 있고요. 공지, 그리고 공한지,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자, 이 공지는요. 자, 이게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한 토지를 대지라고도 그러는데, 이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꽉 차서 지을 수가 없어요. 건축법상 제한 때문에. 그래서 바닥을, 건물의 바닥을 여기 꽉 차게 짓지를 못하고 이렇게 비워놔야 돼요. 이렇게. 이 건축법상 제한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하고 비워두는 이 빗금친 이 부분 토지를 공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지는 건축법상 제한 때문에 건축하지 못하고 비워둔 토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거기 공지 한번 봐보세요. 건폐율 등의 공적 제한으로, 건폐율의 공적 제한이 이제 건축법상 제한을 얘기하거든요.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의미를 아시면 돼요. 표현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법상 제한으로 짓지 못하고 비워둔 토지를 뭐라 부른다? 공지라고 부릅니다. 공지. 네. 그러니까 공지는 건축법상 제한으로 이런 말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공한지는 뭐냐면요. 공한지는 네, 공한지는요, 도심에 있는 토지인데,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해서 투기 목적으로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고 일단 비워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뭘 지어버리면 나중에 또 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일부 그냥 가만히 두는 거야. 이유가 뭐라고요?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이 말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투기 목적으로 그래도 되겠습니까? 되죠. 똑같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자, 휴한지인데요. 이 휴한지는 앞에 이제 이 글자가 뜻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휴자가 무슨 휴자일까요? 쉰다는 뜻이죠. 쉴휴자단 말이에요. 그 휴한지는 쉬고 있는 토지예요. 그럼 쉬고 있다는 얘기는 어저께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겠지. 그죠? 그러니까 휴한지는 어저께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활용을 하고 있는 토지였는데 지금은 좀 쉬고 있는 토지예요. 그래서 휴한지는 쉬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앞에 이런 말들이 보통 오죠. 시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토지예요. 자, 이제 유유지인데요. 유유지는 앞에 유자가 이제 힌트를 주고 있죠. 유자는 놀유자거든요. 놀유자. 그러니까 유유지는 그냥 노는 토지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비정상적으로 놀리는 토지예요. 자, 이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네 토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해. 토지가 아무런 용도로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공지는 왜 아무런 용도로 비어 있습니까? 건축법상 제한 때문에. 공한지는요,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휴한지는요, 쉬고 있는 거죠. 쉬고 아무 일을 안 하지만 쉬고 있는 거야. 유유지는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포락지라고 있죠. 자, 포락지 보시면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이런 말이 되어 있네요. 하천으로 변한 줄 한번 쳐볼까요? 하천으로 변한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물에 잠긴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논밭이었어요. 논밭이었는데 우리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은 논밭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하천으로 잠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논밭이었는데 지금은 하천 밑에 그러니까 하천 밑에 잠겨 있는 토지를 뭐라 그런다? 포락지라 그래요. 그래서 포락지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물에 잠긴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만약에 바닷가 주변에 논밭이 있어. 바닷가 주변에. 그럼 바닷물도 이렇게 수면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죠? 그러면 바닷물 수면이 올라가가지고 해안가에 있는 논밭이 또 바닷물에 잠길 수도 있죠. 그런 토지도 뭐라 부를까요? 그런 것도 포락지라 그래요. 논밭이었는데 지금은 하천이나 바닷물에 잠겨 있는 그런 토지를 포락지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시험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포락지. 네. 똑같은 표현 안 쓰거든요. 의미를 아시면 돼요. 논밭이었는데 물에 지금 잠겨 있다. 네. 자, 그다음 선화지입니다. 선화지는 선 아래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선이냐? 고압선이에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선화지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산이나 이런 데 보면은 철탑 같은 거 써지고 고압선 지나가잖아요. 그 아래는 뭘 지을 수가 없거든요. 고압선 아래는. 그게 선화지라 그럽니다. 그러면 선화지는 가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그 보통 선화지 감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건부 감가 배웠듯이 선화지도 가치가 낮아요. 선화지 감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소지예요. 소지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 상태의 토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택지나 대지로 개발되기 전에 그럼 보통 주로 뭐였을까요? 뭐 산이나 임야라든지 논밭이었겠죠. 우리가 택지가 조성되기 전에는 주로 논밭 아니면 임야잖아요. 그러니까 택지로 개발되기 전에 처음 상태의 토지를 소지 또는 원지라고도 그래요. 원지라고도 부릅니다. 소지, 원지. 그 밑에 이제 한계지, 1단지 이런 거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지금은 크게 뭐 안 보셔도 돼요. 한계지만 볼까요?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택지가 뭐예요? 그래서 주상공,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 그러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게 도시라 그래 볼게요. 도시. 그러니까 도시 안에는 보통 주로 가운데는 상업용 건축, 상가가 많죠. 좀 약간 외곽으로 나가면 이제 집이 있어요. 가장 외곽으로 나가면 공장이에요. 이렇게 상주공으로 이용하는 게 택지죠. 그럼 여기를 밖을 뭘 이용하고 있을까요? 농지라든지 임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있잖아요. 여기. 택지 이용의 경계가 되는 최원방권.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한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한계지를 벗어나면 거기서부터 농지가 보통 나오겠죠. 농지나 임야. 한계지 의미 아시겠어요? 택지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먼 범위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주택의 분류 나오고요. 뭐 주택의 유형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1월 달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굳이 우리 11월, 12월은 가능하면 단순한 암기보다는 우리 공부하는데 좀 기본이 되는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 위주로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1페이지에 나온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봐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잘 물어봅니다. 잘 물어봅니다. 자, 넘깁니다. 자, 이제 12페이지 보시면요. 부동산의 특성 나오네요. 자, 이 부동산의 특성은 크게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이 있어요. 건물의 특성은 별로 안 중요해요.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토지의 특성이 중요해요. 토지의 특성. 이 토지의 특성은 다시 둘로 나눕니다.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자연적 특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연적 특성이. 네. 인문적 특성은 하나 정도 아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이 건물의 특성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랬고 이제 토지의 특성을 할 건데, 그러면 자연적 특성이 뭐고 인문적 특성이 뭔지 이거부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자연적 특성은 이 자연이라는 게 이제 우리 한자인데 이 스스로 자자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가 처음부터 원래부터 스스로 갖고 있던 특성을 뭐라고 부른다? 자연적 특성이라고 불러요. 토지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거야. 원래부터. 그런데 인문적 특성은 토지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특성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생겨난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여한 특성이에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자연적 특성을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 보시면, 교재 한번 봐보세요. 12페이지입니다. 거기 토지의 자연적 특성 해가지고 자연적 표가 있어요. 자, 자연적 특성, 의, 토지 자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토지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밑에 성격 한번 보세요. 선천적이라고 되어 있죠. 토지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변해요. 불변이야, 불변. 불변이라는 말은 고정,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불변이란 말이나 고정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경직적 물리적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 옆에 하나 적으세요. 네, 성격 옆에다가 절대적 이렇게 적으세요. 절대적. 이 절대적이라는 거는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나중에 예를 하나 들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절대적 특성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인문적 특성이 있죠. 인문적 특성은 자연적 특성하고 반대야, 성격이. 그러니까 후천적이고 변할 수 있다고요. 가변적이라고. 변할 수 있어. 그 옆에다 여백에다 적으세요. 절대적의 반대가 뭘까요? 상대적. 그렇지. 예외가 있다.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 있다. 상대적. 네. 자, 그 밑에 자연적 특성 밑에 한번 보세요. 부동성, 영속성, 부정성, 개별성, 인접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인접성 빼고, 인접성은 시험에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그 네 가지 특성은 잘 알아야 돼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부동성. 그러니까 부동성이 우리 뭔지 아직 안 배웠어. 그럼 부동성이 뭘 것 같아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부동성이라는 게 있대. 그럼 부동성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움직일 수 없다.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 제가 항상 첫 시간에도 어떤 용어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이 본인이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성 그러면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죠? 영속성은 뭘 것 같아요? 영원히 계속된다. 영원히 지속된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거는 토지가 소모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분필 이거는 영원히 계속됩니까? 안 되지. 쓰면 소모가 되고 있잖아요. 그 토지는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짓고 뭐 과일을 심고 하더라도 토지는 소모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즉 지구 크기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지구 크기가 안 줄어들죠. 그게 영속성이에요. 토지의 양은 줄어들지 않는다. 아무리 사용해도 소모가 되지 않는다. 이게 영속성이에요. 내구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옆에 나오는 게 이제 부정성이네요. 부정성은 뜻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해봐야 이게 기억에 남는다니까. 제가 부정성 뜻을 바로 얘기해 줘 버리면 듣고 그래요 이러고 그냥 금방 잊어먹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11월 12월은 시간이 많거든. 우리가 지금은. 그럼 부정성은 뭘 것 같다고 했듯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럼 토지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토지는 만들 수 없다. 그럼 못 만드니까 증가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부정성은 비생산성인 거야. 토지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뜻이. 네.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이에요. 개별성은 뜻이 뭘까요? 각각 구별된다 이 얘기잖아. 그럼 똑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 토지는 다 달라, 다 다르다. 똑같은 토지가 하나도 없다. 이게 개별성입니다. 그래서 개별성은 이질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네 가지 뜻 다 했잖아. 이제 또 다 알아버렸네. 근데 시험에서는 그 뜻은 기본적으로 안다 생각하고 그건 잘 안 물어봐. 그 뜻은. 그럼 뭘 물어보느냐? 부동성은 토지가 움직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토지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잘 물어봐요. 토지는 만들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토지는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런 거를 파생현상이라 그래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보시면 먼저 부동성 나와 있네요. 자, 토지는 자연적 특성 할 건데 첫 번째가 부동성이에요. 부동성은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적을 수도 있을까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이렇게 얘기도 되겠습니까?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고정되어 있다. 안 변하고 딱 그대로. 그러면 토지가 움직일 수 없다. 토지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일들을 우리가 파생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파생현상. 부동성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우리 시험은 이걸 물어봐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본서를 받으면 이 파생현상이 한 열 몇 개 돼요. 열 몇 개. 열 몇 개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다 못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은 몇 개만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몇 개만. 네. 자, 토지가 움직일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울산에 있는 토지는 항상 울산에만 있어야 돼. 부산에 있는 토지는 부산에만 있어야 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 부동산이 있는 그 지역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역에 따라, 쉽게 얘기하면 지역에 따라 가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왜? 못 움직이니까. 이게 움직여버리면, 자, 보세요. 우리가 귤 같은 경우 보세요. 귤 값은 울산 중구에 있는 귤 값이나 남구에 있는 귤 값이나 동구에 있는 귤 값이 어때요? 비슷해요. 만약에 동구의 귤 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남구에 있는 귤이 글로 가면 귤 값이 떨어지죠. 맞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못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지역시장이라 그러고 국지화 이렇게 얘기해요. 국지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자, 우리가 어떤 지역에만 비가 많이 오고 다른 데는 비가 안 오는 거를 국지성호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다른 지역에는 맑은데 한쪽만 그 지역만 비가 막 온단 말이야. 이런 거를 국지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는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장이 지역시장의 성격을 나타낸다. 그거를 국지화라 그래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파생되는 특징 1번에 보세요. 국지화 이렇게 돼 있죠? 보이십니까? 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 내용이. 국지화가. 국지화라는 거는 지역시장화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임장활동이라는 게 있나요? 임장활동은 현장 답사를 얘기해요. 자, 내가 토지를 살려면 토지가 있는 현장에 가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가봐야 됩니까? 토지가 못 와요, 우리한테. 토지가 못 오거든. 야, 토지 얼굴 좀 보자. 못 와. 내가 가야 돼. 그게 부동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임장활동이 필요해요. 현장에 가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외부 효과는 나중에 공부를 두시고요. 지역 분석이란 말 보이세요? 그 지역 동그라미 하세요. 앞으로 있잖아요. 지역, 지방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부동성과 관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 나오면 부동성이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규제가 다르다. 다 전부 다 부동성과 관계됩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부동성은 토지가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다르게 가격도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거래 관행도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난다더라. 부동성 때문에. 그런 거를 국지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영속성이에요. 영속성은 비소모성이에요. 소모가 안 돼요. 아무리 토지를 사용해도 소모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모가 안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이 말입니다. 소모가 안 되면. 네. 자, 우리 비소모성을 물리적 감가가 배제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물리적 감가가 뭐냐면요. 물리적 감가가 소모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분필을 사용하면 달 없어지고 있죠. 이런 게 물리적 감가예요. 우리 자전거를 가만히 세워두면 녹이 슬어요, 안 슬어요? 녹이 슬죠. 물리적 감가예요. 그 물리적 감가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노후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점점점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용을 하게 되면 달 없어지잖아요. 이런 거를 물리적 감가라 그래요. 그럼 비소모성은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 그게 영속성이에요. 물리적 감가가 안 돼. 자, 두 번째. 만약에요, 친구가 와가지고 나한테 옷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 옷을 빌려줬어요. 한 일주일 입고 갖다 준대. 근데 친구가 옷을 갖다 줬는데 소매가 한 10cm 정도가 줄어버렸어. 소모가 됐죠. 기분 별로 안 좋죠.
그래가지고 친구 와서 참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좀 있어 다른 친구 와가지고 옷을 또 빌려달래. 그럼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이번엔 빌려주면 과연 소매가 어떻게 될지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토지는 소모가 돼요, 안 돼요? 그럼 아무리 빌려줘도 소모가 안 되겠네. 그렇죠? 그 토지는 마음껏 빌려줄 수 있어. 빌려주는 걸 임대차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시장은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사는 소모가 되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요즘은 좀 렌탈 사업이 발달하고 있지만 백화점에 가시면 뭐 원피스나 옷이 있는데 거기 가격이 붙어 있지 사용료 붙어 있습니까? 백화점에 갔더니 원피스 한 달 입는 사용료 10만 원 이런 거 안 붙어 있죠? 임대차가 없단 말이야. 근데 부동산은 특히 토지는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해요. 그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영속성.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 애입니다. 얘는 임대차 시장이 발달해요. 소모가 안 되는 거예요. 소모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지금 우리 뭐 라면, 신라면 같은 거 여러분들 어제 라면 자주 드시죠? 라면을 먹는다는 얘기는 라면이 소모가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농심에서 2020년 1월 1일 날 라면을 1억 개를 만들어서 1억 개. 자, 그러면 12월 31일 되면 그 라면 1억 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사면 다 먹어버렸으니까. 소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농심은 어떻게 합니까? 라면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재생산이라 그래요. 그럼 즉 재생산이라는 거는 소모가 되니까 재생산하는 거지 소모가 안 되면 재생산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근데 영속성은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재생산 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재생산 이론의 적용이 배제된다. 새로 만들 일이 없지.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영속성 그 파생되는 특징 한번 봐보세요. 물리적 감가를 배제한다. 그죠? 그리고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배제된다. 이런 말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하여. 줄 한번 쳐볼까요?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돼 있죠. 그럼 그 앞에 제가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은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임대차라는 게 뭐예요? 주인 따로 있고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유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용하는 사람 따로 있다.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된다. 이 말이 곧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럼 시험에서는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영속성을 얘기할 때 네, 그런 뜻입니다. 자, 3번에요. 장기 동그라미 보세요. 자, 영속성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거든. 소모가 안 되고. 그럼 이제 어떤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장기, 장래 이런 말 나오잖아요. 어디서든지 간에 그러면 영속성 이렇게 생각하세요. 항상 장기, 장래라는 말이 나오면 영속성이다. 오케이. 나머지는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해도 됩니다. 네, 지금은 영속성의 의미가 뭐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파생현상이 있구나. 장기 이 정도 하나. 왜냐하면 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시험에 꼭 한 문제 나와요. 꼭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시험 칠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할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 알고 갑니다. 시험장에. 지금은 처음 들으니까 좀 생소하지만 나중에 이런 데서 틀리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은 그냥 가볍게 보다. 어차피 나중에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되고요. 어차피 외워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부정성입니다. 근데 무조건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외우시면 또 뭐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부정성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는 만들 수 없다. 토지는 만들 수 없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물리적 공급이라 그래요. 토지죠, 토지. 자, 지금 분필 만들어냈잖아요. 우리 분필이란 걸 만들었죠.
교탁도 만들어냈어요. 없던 걸 다 만들어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를 물리적 공급이라 그래요. 물리적 공급. 근데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면 지구는 계속 커져야 돼요. 지구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안 커지죠. 지구가 커지지 않는 게 부정성이에요. 지구가 줄어들지 않는 게 영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성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 토지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토지를 만들 수 없다면 토지는 풍부할까? 부족할까? 부족해. 그래서 이 부정성에서는 꼭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토지의 부족이에요. 토지의 부족. 토지의 부족. 그럼 토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토지가 희소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토지가 희소하지. 자, 그러면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아, 토지가 부족하구나. 토지가 희소하구나. 자,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토지 가격이 내려갈까 올라갈까? 지가가 발생한다. 지가가. 지뢰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희소하니까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토지 사용료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와 지대가 발생한다. 부정성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특히 부정성, 영속성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또 생각해 볼게요. 그럼 토지가 부족해. 그럼 토지가 부족하면 토지를 막 함부로 많이 쓸 수 있어. 토지를 많이 좀 아껴 써야 돼. 아껴 써야 돼요. 토지를 막 쓸 수가 없고 집을 막 크게 짓고 넓게 짓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토지를 조금만 사용하고 그 대신 자본이나 노동을 더 많이 써야 돼요. 우리가 귀한 재료는 많이 못 쓰잖아요. 그 대신 다른 걸 막 넣어가지고 음식을 할 때도 이 재료가 귀해. 그런데 한 20명이 먹어야 돼. 이 재료 가지고. 그럼 이 재료는 귀하니까 조금만 넣고 다른 걸 막 넣어야 되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는 조금만 쓰고 그 대신 다른 걸 많이 넣어야 돼. 이렇게 이용하는 거를 집약적 이용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집약적 이용. 시험이 잘 나온다. 집약적 이용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라는 의미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토지의 집약적 이용 이렇게 딱 생각하세요. 토지를 조금만 쓰는 거다. 토지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야. 토지를 조금만 써야 돼. 그럼 토지는 조금만 쓰는데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토지는 조금만 써야 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돼. 그럼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돼요? 위로 올려야 되겠죠? 이게 집약적 이용이에요. 고층 건물. 그러니까 국토가 좁은 나라들은 고층 건물이 많아. 토지를 많이 못 쓰니까. 이해되셨어요? 집약적 이용. 토지를 많이 안 쓰는 거야. 집약적 이용.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토지가 부족하대. 그러면 이 부족한 토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이용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걸 우리가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최유효 이용이라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은 최고 최선의 이용이야. 최고 최선의 이용. 그럼 토지가 만들 수 없고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5개를 적어놨는데요. 근데 시험에 뭐 다 한 번씩 다 나왔던 애들입니다. 전부 다. 자, 부정성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은 앞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토지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하나하나가 다 구별되고 다르다. 개별성. 그래서 아까 이질성이라고 그랬죠. 이질성. 자, 여기 보면 형광등이 있는데 여기 나사가 하나 있어요. 이 나사가 빠졌어. 그러면 똑같은 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은 나사를 끼우면 되죠. 그럼 이 나사가 빠졌으니까 다른 나사로 대신할 수가 있죠. 왜요? 똑같으니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걸 대체라 그러거든요. 근데 개별성은 똑같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대신 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개별성을 다른 말로 비대체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대신할 수 없다.
개별성은 비대체성이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개별성은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 토지의 대체가 제약된다. 토지의 대체가 힘들다. 그럼 뭘 찾아야 된다? 개별성이에요.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대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 개별성 때문에 생기는 파생 현상에 뭐가 있느냐면 일물일가의 배제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렵네요. 일물일가. 자, 일물일가라는 거는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형성되는 걸 얘기해요. 똑같은 물건에는 똑같은 가격이 형성된다. 똑같은 설탕이면 가격도 똑같아야 된다. 이게 일물일가거든요. 근데 토지는 같은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일물일가가 성립이 안 돼요. 일물일가의 성립입니까? 일물일가의 배제입니까? 배제입니다. 일물일가가 성립 안 합니다. 일물일가가 성립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요. 다 다르다는 얘기는 표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표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나사 같은 경우는 표준화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나사가 없으면 다른 그 철물점 가가지고 이 나사 주세요. 그럼 딱 있어요. 거기 가면. 지름 10cm 나사 주세요. 그럼 딱 있거든요. 그게 표준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표준화가. 근데 개별성은 표준화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상품의 비표준화야. 표준화가 힘들어. 표준화가 쉽다 그러면 안 돼. 표준화가 어려워. 그리고요, 다 다르다 보니까 조직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 보험회사, 아니면 뭐 자동차 회사, 의류회사, 이렇게 조직이 다 있어요. 보험회사 같으면 본사가 있고, 뭐 본부가 있고, 지점이 있고, 뭐 영업소가 있고, 이렇게 쭉 조직이 있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본사에서 팔고 있는 물건이나 종신보험이나 울산 대리점에서 팔고 있는 종신보험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거든요. 같기 때문에 이게 조직을 딱 만들 수가 있어요. 야구르트도 조직이 있듯이 똑같은 야구르트 팔고 있거든. 근데 토지는 같은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 파는 물건 저기 다 다른데 어떻게 조직을 만들겠어요? 조직을 만들기가 어려워. 그래서 시장의 비조직화. 시험은 비조직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부동산은 개별성으로 인하여 조직화가 쉽다? 쉽다? O입니까? X입니까? X.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개별성으로 인하여 표준화가 쉽다? X. 표준화가 어려워. 조직화가 어려워. 아시겠죠? 어렵다. 개별성 때문에. 자, 아까 제가 라면 얘기 또 해볼게요. 자, 신라면 있어요. 누가 신라면을 딱 들고 와서 이거 얼마 줬는데 물어봤더니 비밀이야. 안 가르쳐줘 이래. 그럼 우리 그 신라면 가격 알 수 없습니까? 가르쳐주지 마라. 그러면 가격이 있어 없어 그 신라면이. 뒤에 가격 보면 알 수 있죠. 왜? 똑같으니까. 자, 근데 토지는 똑같은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사람이 얼마에 샀는지를 팔았는지를 얘기해주지 않으면 알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거래를 비공개적으로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거래 자체가 공개가 잘 안 돼. 그래서 거래의 비공개화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으로 인하여 거래가 공개가 잘 된다 하면 X가 되겠네요. 그럼 거래의 비공개화라는 거는 공적이라는 겁니까? 사적이라는 겁니까? 거래가 사적인 경향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 뭐 상품 이런 거는 뭐 아셔도 좋지만 이거 준자 어디 갔노? 이 표준화가 어렵다. 조직화가 어렵다. 공개가 되지 않는다. 비표준, 비조직, 비공개. 뭐와 관계 있다고요? 개별성. 개별성과 관계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제 이런 것들 좀 아셔야 돼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개별성. 자, 1번에 보시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고 13페이지입니다. 개별성에 표준지 선정이 곤란하다. 표준지 선정이 곤란하다는 건 한마디로 표준화가 어렵다 이 얘기예요.
표준이 어려워. 표준이 어려워. 자, 그 다음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4번에 보세요.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자,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거는 뭔가 공통되는 게 있다는 겁니까?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번을 외우라 그러지 말고 공통이라는 걸 동그라미 딱 치고 공통이라는 걸 딱 동그라미 치고 야, 공통이 어렵다는 거야. 개별성은 공통이 어려워. 그러니까 공통된 원리나 이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 그냥 공통이 어렵다는 거야. 공통. 그러니까 공통, 표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비슷한 것들을 표준이라 그러잖아요. 비슷한 것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공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토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도 어렵고 공통도 어렵단 말이에요. 공통된 원리나 이론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공통. 이해됐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외우려고 그러면 힘든데 의미를 잘 알고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하고 연상을 잡고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다 하나씩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아까 제가 이 토지의 물리적 특성은 예외가 없다 그랬죠. 자, 한번 봅시다. 토지는 만들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부정성. 자, 그런데 바닷가 주변에 가보면 바다를 메워가지고 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새만금이라든지 지금 저 거제도 저런 데 가도 지금 그 매립지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바다를 메워가지고. 그럼 그거는 토지를 만든 게 아니냐? 그럼 토지를 만들었다는 거는 부정성의 예외인데 그럼 어떻게 그 토지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공유 수면의 매립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아니에요. 토지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뭐냐? 바다 밑에 원래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바다 밑에 있죠. 흙을 부어가지고 밖으로 드러낸 거지 없던 토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그 말은 저 공유수면 매립에도 부정성이 적용이 된 겁니까? 적용이 안 된 겁니까? 적용이 된 거지. 그러니까 부정성이 적용이 됐다는 얘기는 토지를 만들 수 없다는 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시험에 공유수면의 매립은 부정성의 예외이다 그러면 O입니까? X입니까? X다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뭔가 복잡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부정성의 예외다 이런 말로 하면 다 X야. 예외 없어. 앞에 어떤 말이 붙은 건 신경 쓰지 마. 부정성의 예외다 그러면 X. 그러면 영속성의 예외도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논이 없어져 버렸어. 홍수가 나가지고 토지가 소모가 안 된다더니 토지가 없어져 버렸네. 영속성의 예외다 그러면 돼 안 돼? 물 밑에 있어. 아직까지 물 빠지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지구 크기 그대로야. 그러면은 앞에 어떤 말이 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를 꼬시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뒤에 영속성의 예외다 이런 말이 나오면 O다 X다. 그냥 X예요. 그냥 부정성의 예외다 이런 말이 없어. 영속성의 예외란 이런 말이 없다고요. 개별성의 예외다라는 말도 없어요. 부동성의 예외다라는 말도 없어요. 앞에 말이 현혹되면 안 돼. 예외다 그러면 X. 아시겠죠? 부정성은 예외 없다. 그 자연적 특성은 예외가 없어요. 즉 절대적 특성이다. 자, 그러면 예외가 없다는 얘기는 모든 토지에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는 모든 토지에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 예외가 없으니까 다 적용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절대적 특성이다. 예외가 없다. 모든 토지에 적용된다. 모든 토지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토지뿐만이 아니라 미국 토지, 아프리카 토지, 유럽 토지 다 적용돼. 다 적용이 돼. 예외가 없어. 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3페이지 보시면 인문적 특성 나와요. 자, 인문적 특성에서는 1번에 용도의 다양성이 있죠. 자,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이 중요해요. 용도의 다양성. 그럼 용도의 다양성 뜻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뜻이 뭘 것 같아요?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 그래. 이름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제가. 토지는 용도가 다양해. 그럼 토지가 용도가 다양하다는 건 토지는 집 짓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로 쓸 수 있잖아. 건축물 용도로.
건축물 짓는 토지 용도로 쓸 수 있죠. 그걸 택지라 그랬잖아요. 또요, 농사 짓는 용도로도 쓸 수 있죠. 농지. 나무 심는 용도로도 쓸 수 있죠. 임지. 용도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용도의 다양성이야. 그러면 이 토지의 용도를 집 짓는 용도로 쓸지, 농사 짓는 용도로 쓸지, 나무 심는 용도로 쓸지를 누가 정해줘요? 인간이 정하는 거잖아, 인간이.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문적 특성이지. 토지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너는 농지야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지. 지금은 농지지만 곧 택지로 바뀔 수도 있죠. 후보지 공부했잖아. 지난 시간 후보지 이행지 공부했잖아요. 용도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 용도 바꾸는 것도 누가 정해줘요? 인간이 결정해 주는 거잖아. 인간이. 그래서 인문적 특성이다 이 말이야. 용도의 다양성은 인간에 의해서 정해진 특성.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요, 아까 제가 공유 수면 매립 있잖아. 토지가 생기긴 생겼어. 근데 이거는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그랬죠. 이런 공급을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뭐라 부른다고요? 경제적 공급. 돈을 들여가지고 토지를 매립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경제적 공급이야. 돈을 들여가지고 토지를 이렇게 바다 밑에 있는 걸 드러내겠단 말이에요. 경제적 공급. 또는 택지 있죠. 만약에 지금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택지가 필요하죠. 근데 택지가 없어. 택지가 집 지을 땅이 없어. 근데 농사 짓는 땅은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농지를 택지로 용도 전환해야 되겠죠. 그럼 택지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이 택지는 그러면 없던 걸 만들어낸 거예요. 용도 전환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인문적 특성 중에 용도의 다양성이 있는데, 용도의 다양성 첫 번째가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해요. 그럼 여기서 경제적 공급이 뭐냐? 공유 수면 매립이라든지 토지의 용도 전환을 얘기해요. 그래서 경제적 공급을 용도적 공급이라고도 그래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게 뭐였어요? 부정성.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무엇 때문에? 용도의 다양.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이건 기본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부정성.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후보지 이행지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럼 후보지 이행지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입니까? 경제적 공급입니까? 경제적 공급이지. 경제적 공급. 이행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행이라는 건 뭐냐면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용도를 전환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요,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이행이나 전환과 관련이 있다 그래도 될까요? 되지. 토지 이행 전환이라는 게 용도를 바꾸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행지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외울 게 하나도 없다. 사실은 의미를 잘 알면 된다. 의미를 파악하려고 이걸 다 외우려고 칠판에 있는 거를 다 외우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머리 아파요.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제가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 뜻을. 그리고 나서 이 뜻과 관계되는 파생 현상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뭐 보고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봐야 돼요. 그래 이게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자, 그 다음에요, 하나 더 해봅시다. 자, 그럼 토지가 용도가 다양하네. 농지로도 쓸 수 있고 택지로도 쓸 수 있고 임지로도 쓸 수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될까요?
맞아요? 만약 용도가 딱 한 개밖에 없어. 용도가 하나밖에 없으면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분필 용도가 이제 분필 내 칠판에 이거 쓰는 용도 외에는 별 용도가 없어.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 이거 가지고 머리를 긁겠어? 뭐 하겠어? 그죠? 근데 분필 보고 야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용도가 다양하니까 최고 최선으로 이용해라 이런 말이 성립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는 게 아까 또 있었는데 부정성이 있었죠. 부정성은 왜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됩니까? 토지가 부족하니까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해라 이 뜻이고,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최고의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이용해라 이런 의미겠네요. 이유까지는 몰라도 돼. 하지만 부정성과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이거는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지금까지는 인문적 특성에서는요 이 용도의 다양성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나머지는 잘 안 내요. 하나만 더 볼게요. 넘겨보세요. 최근에 얘가 조금 나오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거 토지 이행과 전환이 가능한 건 뭐와 관계 있다고요?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 있습니다. 토지 이행과 전환이 가능한 거는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오케이? 이거 시험에 한 번도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지만 오늘 잘 봐둔다. 지금부터 잘 딱 체크해 놓고 잘 봐도 잊어먹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14페이지에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있죠. 위치의 가변성. 자, 가변이라는 건 변한다는 뜻이죠. 아까 부동성에서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게 부동성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위치의 가변성한테 위치는 그럼 지리적 위치가 아니겠네. 이런 걸 상대적 위치라 불러. 상대적 위치. 자, 그러면 이 상대적 위치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의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네요. 절대적 위치는요? 절대적 그러면 안 변하는 거야. 상대적 그럼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 특성 나오면 절대적인 거고 인문적 특성 나오면 상대적인 거야. 토지가 어떨 때는 택지로 쓰다가 어떨 때는 농지로 쓰다가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죠. 그거 상대적이지. 그럼 토지의 위치도 상대적 위치도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면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는 뭐냐? 원인에 따른 분류인 거야. 자, 사회적 위치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인구 상태거든요. 자, 만약에 어떤 도시가 있는데 인구가 5만이었어요. 인구 5만일 때 그 도시의 위치와 인구가 20만이 됐을 때 그 도시의 위치는 절대적 위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동남 방향 뭐 30km 지점에 있는 건 똑같아. 그건 안 변해. 근데 뭐가 바뀌었다? 상대적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 변화에 따른 위치가 변했다. 이거는 사회적 위치가 변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안 외워도 된다. 그냥 그러려니 들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경제적 위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교통체계라든지 기술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제적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적 위치는요, 제도가 바뀜으로써, 예를 들어서 울산시에서 울산광역시로 바뀌어버렸잖아. 그러면 울산이라는 상대적 위치가 바뀌죠. 이런 건 행정적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과 제도가 바뀜으로써 그 위치가 변할 때 그런 거를 행정적 위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변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위치가 변하면 가치도 어떻게 될까요? 토지의 가치도 변하겠죠. 토지의 가치가 변하겠죠. 만약에 지금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토지였는데 갑자기 옆에 지하철역이 들어왔어. 그럼 나는 이제 지하철 옆 땅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토지의 상대적 위치가 바뀌는 거죠. 어떤 여자분이 어떤 회사 부장님 사모님이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부장님 사모님이었지만 부장님 돌아가신 거야. 아깝게 병으로 애석하게. 그래 이분이 대통령하고 결혼했네. 그럼 이분은 이제 뭐가 돼? 영부인이 되죠. 이분의 절대적 위치는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염색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저 염색체는 안 바뀌었거든.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절대적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상대적 위치는 사회적, 행정적,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 그거를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